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순서, 마지막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올바른 암호화폐 투자 지침에 관해서 이더랩의 김경수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더랩의 김경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들 가셨는데 이 대한금융신문 핀테크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저 앞쪽에서 앉아서 그때 빗썸 부사장님, 코인원의 대표님, 코빗의 김진아 대표가 앞에서 연설하는 걸 보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블록체인이란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저는 그때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저는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대한금융신문에서 주최하는 곳에서 저희가 주관을 맡아서 이 일을 할 정도로 많이 성장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과 여러 가지 이 관련된 것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오늘 어떤 주제로 이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되지? 좀 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 있는 전문성을 띠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커뮤니티 운영자라서 좀 더 커뮤니티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상황과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과 국내 투자 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실제 ICO나 이런 거와 관련된 업체들이나 브로커들의 이야기,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블록체인 행사를 보통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ICO 정보 제공 앱이나 투자 정보 교과서 어플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토탈 컨설팅 코인 마케팅이라는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1월 11일 날 법무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는 도박이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가 목표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부터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재채기가 나실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졌죠.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저분을 원망하고 막 사진이 많이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에 저희가 국민청원이라고 하죠. 22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정부에다가 정부는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까? 라는 주제로 국내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된 규제와 규율을 통해서 성장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제 발표를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2월 14일 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상통화에 대한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육성하겠다. 그런데 지금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냐면 3월 16일에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 G20을 참석하고 나오시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가상통화 쪽은 지나친 과열, 불법 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등은 장려해야 하는 4차 산업 기반 영역이다. 그리고 그걸 폭넓게 지원하면서 제도권으로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말씀하실 때보다 지금은 이제 IMF 총재를 만나면서 김동연 부총리가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이슈로 같이 좀 끌고 나가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정부 쪽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부 내부에서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논의와 협의와 연구를 통해서 점점점 이 산업 발전에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로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가 김동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국제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4월이죠. 4월에 G20 재무장관 회의와 IMF 연차 총회에서 암호화폐는 규제보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 기존 금융 인프라에 적용하는 쪽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가 다녀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6월에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열겠다. 세계 최초로 국가 주도에서 암호화폐 논의를 하는 포럼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6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7월에 국제금융 실무회의를 하면서 재무장관 회의를 같이 예정입니다. 국제 사례와 논의를 통해서 과세 방안 및 제도권 안착, 또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예정이고요. 세법 개정안이 발표 예정인데 이거는 지금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7월, 8월에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블록체인과 관한 과세 개정안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9월에는 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무장관 회의가 한 번 더 있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최종적인 논의를 아까 전 발표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1월에 G20에서 뭔가 이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건전한 금융 환경 조성 그리고 국제 공조 사항을 여러 가지로 채택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제시할 수 있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저희 세법 개정안이나 예산안이 국회 통과에 이제 진행할 수 있겠죠. 라고 이제 이렇게 뉴스를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정치 마케팅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이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암호화폐 S코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리 부테린이 대한민국 국회에 얼마 전에 왔습니다. 근데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직접 만나셨죠. 좀 재밌는 사진인데 실제로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그 창시자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줄. 그리고 구미시에서는 구미시장 예비 후보님께서 구미시를 블록체인의 기술의 성지를 만들겠다 하고 20대 30대랑 토론회도 개최하고 많은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건데 과연 블록체인에 대해서 많이 아실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고 같이 배워나가는 그 과정 자체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원코인이죠. 이거는 조금 암호화폐는 암호화폐인데 지역 할인 혜택이 있는 그런 인식되는 지역화폐 노원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포인트 위주로 지역의 가맹점도 살리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초창기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이 정치 마케팅을 가장 잘 활용한 분은 이분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그 처음에 국민의당 가지아를 외치셨는데 바른정당으로 가셨죠. 그대로 가지아를 외치시고 가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암호화폐 투자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10,000명 정도 되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암호화폐 투자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고 미디어들과 이제 정보를 많이 교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보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코인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앞에 저기 혹시 모르세요? 예, 스톰. 앞에 스톰에 참석하셔서 스톰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 있죠. 또 이더리움도 있고 그리고 아까 발표하신 퀀텀도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좀 핫한 코인이라고 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핫한 코인은 카카오코인입니다. 카카오코인은 지금 카카오톡에서 만든 블록체인이 아니고 실제로 다단계 업체들이 없는 카카오코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톡방 사진인데요.
저희가 카카오 코인 관련된 투자권 공지하면서 카카오 코인이 현재 상당한 파워로 급부상 중입니다. 그리고 입금 처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더리움 주소를 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냐면 오픈 채팅방에서 카카오 코인이라는 말을 검색을 못하도록 정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카카오톡 코인 자체가 판매가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다음에 뭘 했냐면 삼성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삼성 코인을 만들어서 삼성 코인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코인을 만들었고 텔레그램 코인은 실제로 ICO를 진행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들한테만 지금 제공을 했고 일반인들한테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우리는 지금 코인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알리바바 쪽에서도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기업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여기에 기업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금융권에도 많이 계신데 자기 회사의 이름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코인이란 이슈로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어지면 바로바로 좀 발표를 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처럼 바로 그 정지를 하고 삼성처럼 바로 대응을 해서 언론에 대해 알리고 여기에서 속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부모님들이 속습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취약점에 노출이 많이 돼 있고 뉴스에서 나온 내용만 보고 오? 카카오가 코인을 만들었어? 또는 오 삼성이야 삼성 믿어도 돼 비트코인은 올라 수익률은 100%야 나도 1억을 벌 수 있어 이런 인식만 가지고 이 시장 자체에 지금 뛰어들어서 굉장히 위험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처럼 이런 행사나 미더비나 어떤 세미나가 없기 때문에 지방 분들이 특히 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분들이나 여기 은행 관계자분들께서는 좀 심각성을 아시고 지금 재미있게 좀 보여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단계 폰지 사기 의심 업체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 개로 좀 모아서 해봤는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것들이 200여 개 업체 이상입니다. 지금 230개 정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지금 이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피해 사례를 수집을 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따라다니는데 저거를 정부에서 다 못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발견하시는 즉시 좀 신고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좀 재밌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는데 그 다단계 코인 회사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는지 구체화된 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일 골드코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SNS, 전파, 추천을 통한 전세계 연결, 뭐 탈중앙화 이런 말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이제 구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상장 2018년의 예정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사수신행입니다. 이건 저희가 ICO를 통해서 100원에 판매를 하는데 나중에 이것은 10,000원이 됩니다. 이걸 보장합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친구 어머니가 여기를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가입하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까지 이 코인을 믿어도 된다고 추천을 해주시는 거에 너무 놀라서 오늘 갖고 와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광고가 가능한 언론사의 보도를 한다고 써 있는데 저희 나라에 이제 기자님들을 만나면 기자님들이 요새 제일 고민인 게 그거예요. ICO 업체들이 보도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보내온답니다. 근데 이걸 써야 돼요?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기자님들이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생기는 이 ICO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런 업체들을 거를 수 있는 뭔가 정부에서 제한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이 파는 아이템은 코인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옥장판에서 코인으로 바뀌었는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 뭐 골드, 실버 이런 식으로 다단계 형식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재밌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좋아요. 그 비트코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금도 버티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고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믿고 있으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코인들을 물어보시면 좀 저한테 문의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정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알려야 이 블록체인 산업이 가진 미래를 좀 좋은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마지막으로 그 피해자분들이었는데 마이닝맥스 채굴 사기 2,700억 사기를 당해서 지금 회장은 도망갔습니다, 미국으로. 그리고 이쪽에 뭐 1조 원대의 사기도 있었고요. 다단계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뉴스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피해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친구 어머니 설득 실패했습니다. 돈 넣으셔서 피해 보셨고요. 저 아는 누나도 당했습니다. 이거는 멀리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좀 외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거래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투자자 입장에서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거는 오늘 저는 거래소 분들도 초대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좀 안면이 있으신 거래소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불편한 얘기지만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최근에 삼성증권 아시죠? 삼성증권 그 우리사주 사태. 근데 그거와 조금 유사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르지만 캐셔레시트라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암호화폐를 1,200만 원어치 출금을 했는데 5번을 암호화폐를 내줬습니다. 이 거래소가.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 사람은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런 출금이 이날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들이 저기서 탄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기들도 놀라서 계속 출금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거래소가 실제로 그걸 인지를 하지 못했고 어떻게 됐냐면 업비트에서 먼저 그걸 알아버린 것 같아요. 먼저 그쪽에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업비트에서 갑자기 1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저렇게. 왜냐하면 캐셔리스트에서 중복해서 출금한 암호화폐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팔죠. 전부 팝니다. 전부 팔아서 갑자기 잘 가고 있는 밑에 보시면 그 전날 전전날에도 계속 상승장이었거든요, 요새. 근데 갑자기 저렇게 파란불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업비트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를 해서 특정 거래소에 입금하는 건 지금 막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해버리니까 빗썸, 뭐 코인원, 코빗 이런 거래소들 말고 업비트만 저렇게 더 떨어졌어요, 밑으로. 깜짝 놀라서 우리 업비트 거래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사람들이 공포 심리 때문에 매도로 가격이 저렇게 하락을 했는데 캐셔리스트에서 이제 공지를 냈습니다. 금일 24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늦어지는 기간만큼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사태 해결보다는 돈부터 돌려달라. 오입금은 자기들이 했는데 돈부터 돌려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민형사상까지 갖다 붙이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주소로 그날 24시까지 거의 대부분 회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마운트복스나 비트파이넥스나 코인체크, 뭐 바이낸스들이 해킹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취약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ICO에 관련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큰 리포트라고 해외 사이트인데 거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에서 총 ICO 업체가 842개가 지금 탄생을 했고 폐쇄된 ICO 업체가 537개입니다. 그리고 취소된 ICO 업체가 110개 있고요. 지금 분포도는 한국이 굉장히 ICO에 뜨거울 것 같지만 한국도 한 가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지금 더 선풍적으로 ICO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CO 업체들이 지금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센트라인데 지금 메이웨더가 광고를 하고 실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해서 지금 허위 광고로 해서 SEC에서 체포를 당했죠. 대표가 지금 과대 광고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00원 하던 게 지금 20원입니다. 한 주에. 이렇게 폭락을 해버린 사태고요.
그 이건 좀 재밌는 사례인데 세이브 드로이드 ICO라는 그 ICO 업체인데 독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5천만 달러를 모은 뒤에 갑자기 바이바이 하고 인사를 하고 트위터에 휴가지에서 찍은 맥주잔하고 자기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깜짝 놀래가지고 기자님들한테 이제 연락하고 이거 잠적했다고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얘가 ICO에 대한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했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막 5억씩 투자했는데 얘가 날라버렸는데 대책이 없죠.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 노이즈 마케팅이 저는 어느 정도 이 사람도 성공을 했지만 저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경각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고맙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ICO에 투자했다가. 그리고 ICO 브로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ICO 아이고 넘어갔네. ICO 브로커들이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냐면 아까 다단계 형태로 좀 유사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기관 투자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프리세일로 뭐 몇 프로의 커미션을 받고 판매를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그 가격대로 페어한 게임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1,000원에 자기가 가지고 왔으니까 뭐 1,500원에 당신한테 싸게 드리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투자자들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그걸 1,000원에 산 사람들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부에서 조금 요새는 총판이라고도 부르고 코인 되팔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상황은 거래소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이 총판들, 그 코인 되팔기 문제, 그리고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 문제에 대해서 그 깊게 생각하고 많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암호화폐 투자 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투자 시장이 가진 매력이 있고요. 다양한 사업 분야, 새로운 직업 창출, 그리고 글로벌 외환 보유고가 대한민국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거래소들이 한국으로 계속해서 많이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서울이 굉장히 어떤 트렌드를 끌고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입출금이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업비트에 입출금이 안 된다, 된다 이런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국 거래소들이 들어오면 외화가 반출이 되는 게 아니고 세계 시장에 여러 가지 그 돈들이 국내로 다 모여들어서 국내가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스위스처럼 정말 스위스처럼 그렇게 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정부도 지금 입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짧은데 원래 이런 얘기를 저희가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이쪽 대한금융신문에서 조금 번외로 실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좀 좋은 꿀팁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작년에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그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지금 이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암호화폐 투자자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물론 하고 있지 않지만 암호화폐라는 건 사놓고 가짜 한다고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더 그렇고요. 버틴다고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정보를 빠르게 습득해서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디테일한 투자 방법인데 거래소 상장 뉴스입니다. 저는 하루에 여기 위에 보시면 즐겨찾기 탭에 보시면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에서 전부 그 공지사항들 그 페이지를 전부 다 이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실제로 할 때 그 거래소에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공지를 들어가다 보면 거래소에서 실제로 상장한다는 뉴스가 뜬 게 1시간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거래소에서 그 암호화폐를 삽니다. 그 암호화폐를 구입하면 저렇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거의 80% 이상으로 맞아떨어지는 이론이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암호화폐를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암호화폐를 아무거나 이름이 예뻐서 예를 들어서 이름이 예쁘다고 사고 이 사람 만났다고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 정도 뉴스는 서치하면서 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백스라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앞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팍스
고박스 관계자분들 오셨죠? 네. 고박스, 제가 좋아하는 고박스에 퀀텀이 상장하는데 퀀텀이 그날 저렇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업비트에서. 피백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음 방법은 아까 재정거래가 외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저는 국내 거래소에서 재정거래가 가능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가 20몇 개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런데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가 있고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는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코인이라도 예를 들어서 한 5%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따라갑니다. 가격을.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 중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 아까 캐셔레스트나 어떤 야피안 이런 거래소 말고 좀 안전한 거래소에 투자를 하셔서 거기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이쪽에 못 따라가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주식에 연결하기인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요새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게 블록체인 분야입니다. 주식시장에도 빗썸에 투자한 회사, 뭐 업비트에 투자한 회사, 그래서 빗썸의 대표님이 바뀌면 빗썸과 관련된 주식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게 증거죠. 그리고 빗썸이 매도 소식이 돈다. 그런 날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게 근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좀 따라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거래소, 은행, 또 금융권 종사자들,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개발자들, 개발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지를 항상 안내하고 가이드하고 그런 허브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